안녕하세요. 훈장마을의 20주년 기념으로 기획된 오미나가 만난 대한민국 교육 리더의 오미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꾸준하게 한국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연대교육학 교수이자 교육학자, 철학자이신 한준상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그 교수님의 교육 철학 그리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준상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교수님? 네. 네, 요즘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명예교수거든요. 네. 정년을 끝나고 이제 명예교수인데, 일상은 늘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교수 때도 그랬지만은, 일단 연구하고 책 읽고 뭐 글 쓰고, 그러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건 뭐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더하기, 네. 이제는 제 개인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가, 걷는다든가, 그걸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시고 또 글 쓰시고 지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신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네. 이렇게 뭘 꼭 해야만 한다든가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막 그런 것부터 벗어나니까 이제 자유롭게 제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면 교수님은 평상시에 시간 관리라던가 뭐 교수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의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눈을 뜰 적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지금도 심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내가 살려고 눈을 뜨는 거냐 아니면 죽으려고 눈을 뜨는 거냐를 꼭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살려고 살기 위해서 눈을 뜬다고 판단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네. 그 일들이 거의 저한테 작은 버릇처럼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일어나자마자 어저께 생각했거나 그제 하지 못했던 그런 거를 찾아보거나 읽거나 그다음에 글을 꼭 쓰고 글 다 쓴 다음에는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 때는 정리하고 뭐 그게 거의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 패턴화되어 있어요. 요즘 최근에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니까 한국 성인 학회에서 네. 대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 교수님의 지금 현재 일상 중에 하나이신가요? 현재 요즘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 평생교육이라든가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생교육에서의 주요한 말하자면 대상이 이제 성인들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성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뭐 등등 그런 걸 연구하는 학술단체가 한국 성인교육학회가 있어요. 거기 성인교육학회에서, 올해 들어 이제 특별하게 그 학술상, 성인교육 대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학술상 분야에 저를 이렇게 네. 뽑아주셔서 제가 하는 건 없지만 큰 명예, 그걸 받았죠.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정년 후에도 이렇게 정열적으로 학문적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따로 이제 교수님 아까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한국 교육에 대해서 또 지금 평생 교육이나 네. 뭐 교육 사회학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집필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교육 연구를 하시면서 뭐 현실적으로 힘들었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연구하는데 연구 주제라든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런 건 현실적으로 있었지만 연구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한테는 한 가지 편견 같은 게 있는데 그 편견이 뭐냐면 교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월급쟁이 월급을 받는 하나의 그냥 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업 자체가 바로 학자로 끝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학자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인 게 연구하는 겁니다. 그 연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색을 해야 되고 사색한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정리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책을 읽고 등등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하게 거의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렵거나 이렇게 그런 시기는 없으셨다고. 네.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고민한 적은 많이 있어도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고민하는 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이게 풀리지가 않았고, 뭐 방황도 하고, 뭐 산에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건 있었지만은 네. 그 연구 그 자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어요. 연구는 전 즐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트레킹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트레킹은 제가 나름대로 정하기는 내 온몸하고 우주, 땅하고가 매 한 발 한 발 닿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매 한 발 한 발가 닿는 순간 사람은 자기 몸, 우주 이것과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도 한 28일 동안 걸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킬리만자로 그 산, 그것도 5,895m인데 그것도 이제 4박 5일인가 트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마추픽추도 개인적으로 거기 가서 거기 팀들하고 어울려서 거기도 한 4박 5일인가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걷는다고 하는 걸 이제 트레킹이라고 하는데 그건 단순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데 걷다 보면 온 우주가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나한테 집중해요. 네. 정말로 다른 거는 처음에는 수많은 잡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나중에 아주 순수한 빛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돼요. 네. 저한테 질문해요. 내가 나한테 대한 질문이에요. 그걸 내 속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속말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에 같은 질문이에요.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대답이 내 스스로는 만족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대답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실마리를 찾고 그렇게 그 트레킹 과정 속에서 지금 보니까 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책도 지금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생애과, 네. 생애유라는 책. 이 책들을 집필하셨는데, 이 이후에도 평생교육의 또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책을 쓰는데요. 네. 겁이 난다기보다도, 겁보다도, 그 전까지는 제가 저만을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책을 쓴 거야. 나를 치유하기 위한 책을 쓴 거야. 남들은 이해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지적인 오만도 있었어요. 내가 먼저 나를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썼는데 이제는 남도 읽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책을 써야겠다라고 쓰니까 좀 쉽게 써야 한다든가 쉽게 풀어 써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망설이게 되고 또 쓴 것도 다시 지우고 또 풀어 쓰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 나오긴 나올 건데 네. 언제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 최근에 쓰신 행복이라는 책을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행복은 네. 핵심을 얘기하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행복의 이유를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보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행복하려면 제가 좀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은 뭐냐면 think, 생각하라는 거죠. 깊게 생각을 해라. 생각했으면은 행동해라. 이 두 글자가 행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걷고 있는 한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생각을 하느냐? 그냥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행하라고 할 때 관행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왜 눈을 뜨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눈을 뜨느냐. 야, 네. 눈을 뜨는 이유를 먼저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아주 급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이유가 살려고 눈을 떴느냐, 죽으려고 눈을 떴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은 선택에 능력이 있어요. 죽으려고 눈을 뜬 사람은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내 생각엔 눈 뜨는 사람은 전부 다 살려고 눈을 떠요. 살려고 눈을 뜨면은, 살려고 눈을 떴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는 도둑질을 할 거야. 그럼 그 사람 틀림없이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하면 틀림없이 감옥 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고 나는 선하게 살 것이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러고 눈을 떴다면 틀림없이 오늘 그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눈을 뜨냐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 떴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행복 별거 아니에요. 그거 반복하면 돼. 그러면 좋은 일 하려고 눈을 뜨고 좋은 일을 했으면 틀림없이 저녁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아주 제가 갖고 있는 단순한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그 책에 거기에 좀 뭐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가득해요. 거기서 핵심적인 거는 저는 이제 철학자 하나를 열거를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는 그 그리스 시대 때 소위 그 평생교육의 대부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학당을 열 적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귀족이라든가 귀족집 자녀들 오게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자도 오게 하고 노예도 들어오게 하고 그게 더불어서 같이 배우고 같이 공부하는 거를 추진한 말하자면 평생교육의 대부예요. 저는 그 사람을 생각을 존중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야기하든 얘기하든 간에 매번 자기 몸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인자를 기억을 하고 매번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 매번 의식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네, 불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이미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음을 직면하는 거는 위대한 일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죽음? 언젠간 다 죽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아직 안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왜 죽음을 걱정을 해? 이 이야기는 죽음을 이미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의식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재미있게 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죽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는 더 걱정할 거 없어. 이미 죽었잖아. 그렇겠네요. 예, 죽기 전에는 죽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죽은 다음엔 죽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어찌됐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만 갖고 있으면 매 초, 매 시간, 다시 얘기하면 여기, 지금, right now.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의식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실패하는 거 없을 거예요. 예, 전 그래서 행복의 제 책에다 그걸 강조를 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교육, 공교육 이렇게 나뉘는데 사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어떤 보완점이 찾을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에? 답을 해갖고 본전을 찾은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미묘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부분을 너무 많이 나무라거든요. 네. 뭐 교육부나 이쪽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공교육이
사교육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면서도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면은 투사하는 거예요. 프로젝션 하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공교육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공교육이 제대로 못한 것을 그거를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라고 탓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교육의 원류는 사교육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건재하던 아테네 그리스 시대 때에도 사교육이 있었고 그 원류로 올라가면은 가정교사도 대부분 집에서는 전부 다 가정교사를 두고 자녀 교육을 했어요. 이게 사교육의 원형이에요. 원류고 구체적으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때는 수많은 학당들이 있었어요.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그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피레우스 항구에서 배가 도착을 하면 학생들이 내리면 공부하러 온 거죠. 오면 우리 학원이 아카데미가 너한테 기숙사하고 유명하다. 여기는 이러이러한 선생님도 있다. 라고 실제로 모집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오다가 공교육은 산업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그거로 잇대어서 먼저 군국주의가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고 할 때 그 어떻게 하면 인력을 값싸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게 공교육이에요. 학교육이고 물론 모든 일을 위한 교육도 마련했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특별히 사교육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는 거는 입시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움이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학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이 출세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정점이 입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거, 이 단어도 제가 1980년대에 만들어낸 단어예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쓴 거예요. 저는 원래 스카이 대학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걸 세대학의 문제라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 표현할까라고 판단해서 제가 스카이라는 말을 처음 썼는데 스카이 대학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게 바로 입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요즘은 안 그렇지만 출세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제가 공부할 시대 때는 3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논 팔고 손을 팔았어요. 그래서 소위 이 대학의 상아탑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에서는 원래 상아탑이라는 말은 그만큼 고상하고 그만큼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아주 우아하고 뭐 지성이 한국의 지성 그런 말을 표하는 거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의 땅 팔고 소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을 간다고 그래갖고 우골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를 팔고 땅을 팔고 논을 팔고도 3개 대학을 보냈던 이유는 3개 대학 들어가야 사회적인 출세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고착이 된 거죠. 그 대학을 들어가려니까 3개 대학을 들어가려니까 입시 내용이나 구조로 보게 되니까 보통 학교 교육만 갖고는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부모들이 그런 입시를 잘 도와주는 데가 뭐가 있느냐고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정교사가 있었고 이 가정교사는 또 돈이 많이 들고 저렴한 방식으로 학원이 생기니까 학원을 이용했던 거예요. 근데 학원을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도움이 있어. 실제로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학부모들의 90%가 학원을 다니면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학교 교육만 받아서는 3개 대학을 못 가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정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원이 없으면 괜찮아. 정원이 있거든. 그럼 정원 안에 들어가면은 또 입시라는 게 일회성이에요. 한번 떨어지면 끝이야.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러려니까 학부모들이 학원을, 사교육을 이용한 거예요. 그거는 마치 그걸 비난할, 학교 교육을 비난하는 방법, 학교 교육이 이쪽을 비난하는 방법이 나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부모가 나한테 비타민 사주는 거, 그 비타민 먹으라고 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네. 결국은 학교 교육이 정상화한다는 이야기는 입시 교육을 정상화하고 한국 대학 교육의 입시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거로 보게 되면 3개 대학을, 소위 명문대학이라는 대학들을, 취업을 잘하게 해주는 대학들을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존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입시 교육만 갖고 얘기할 성질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 전제 조건은 입시라든가 입시 정책이라든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입시 차원에서 정상화시키는 게 하나 필요하고, 이거는 무지하게 요원할 거예요. 내 생각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위한 대학,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무슨 모든 국립대학을 전부 다 정원이 없는 거로 만들어내면 가능할지 몰라요.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 거냐 하는 이제 어려움이 하나 있지만, 그래도 정부는 그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가능성의 새로운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 평생학습 시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교육을 오로지 입시 교육만을 강조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단절해야 될 거냐,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모든 일을 위한 사교육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입시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 성인, 노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교육, 왜 자꾸만 사교육을 입시에다만 초점을 두느냐 이거죠. 다른 영역까지 두게 되면, 영역을 받게 되면은 네. 조금 이제 사교육 형태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평생. 예, 그렇습니다. 교육까지. 저는 그게 공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공존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뭐 강사님들,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네.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능력이라든가 자격은 다 갖고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면 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은 뭐 직업적으로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네. 또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그 문턱이 낮잖아요. 네, 그렇죠. 진입 장벽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라도 관두면 어때? 뭐 아니 뭐 이직률이 높죠. 야, 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직업의식이 좀 떨어지고, 세 번째는 교육에 대한, 말하자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요즘 뭐 공교육도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런 상로스 의식.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이렇게 교수가 되었던 것도 그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분이, 야, 너는 뭔가 될 수 있어. 너는 글도 잘 쓰니까 뭔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격려를 받은 게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신 그 한 말씀이 나한테는 큰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의 씨앗이 됐던 거예요. 그런 거를 인격적으로, 네. 그런 거를 불어넣어주는 스승으로서의, 말하자면 사교육 선생님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조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사교육 종사자들, 사교육 단체라든가 아마 여기서 심각하게, 요즘은 물론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역점을 좀, 강조점을 좀 두시고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안 그러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지만. 요즘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네네. 그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학생들을 공교육이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상처난 마음들을 좀 치유해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학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거듭나야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학원 교육인들에게 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훈장마을이, 훈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훈자가 네. 한자로 그냥, 훈장은 보통 옛날에 서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말하자면 교사를 뜻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 뜻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 훈자라는 말이 말씀원변의 내천자거든요. 이 말씀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와 땅, 하늘과 땅, 여기에 모든 지식, 이런 은혜, 그걸 좀 말하자면, 하나로 말하면 이제 지혜, 두 번째로 말하면 슬기, 이런 게 복합적인 단어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단어를 물 흐르듯이 하게 하는 사람이 훈이에요. 그러니까 교우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훈자 중에서 말씀원변의 내천자의 내천자라는 거는 강이라는 뜻도 있지만 내 안이라는 뜻도 있어요. 속 안. 그러니까 그 말을 도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식과,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는데 필요한 지식, 그런 기술과 자기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런 슬기, 요 두 개를 자기 안으로 다지는 사람을 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직업전선에서 나와서 매일같이 학생들하고 접하면서 경우에 따라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교사라고 하라고 자긍심을 갖는다면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지식과 슬기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 안으로 만드는 이런 그런 노력, 그걸 더욱더 강조하고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 앞에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신을 먼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서야 남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교육은 어린 새싹들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고, 어린 새싹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거듭나게 만들어서 치유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한준상 교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